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음주 금지 이런 것을 비롯한 10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가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조국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이런 항목도 포함시켰습니다. 자칭 원내 제3당 대표라는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장난치듯이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조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온종일 떼쓰면서 따라다니는 스토커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스토킹이 먹혀들지 않자 또 다른 떼쓰기에 돌입한 그런 국면입니다. 조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현주 시사평론가가 따끔하게 혼을 내줬습니다. 김현주 전 대변인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에게 촉구하는 5가지 실천 요망사항,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조국이 윤 대통령에게 10가지 요구사항을 올렸지만 의석 12석을 확보한 당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해서 반액을 적용, 5가지 실천 요망사항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작부터 조국을 조롱하고 들어간 것이죠. 첫째, 2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죠. 김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라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조국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로는 22대 국회 개원이 요원하고 귀당의 교섭단체 성립이 난망함에 따라 대통령과의 만남 조력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요청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에게만 회동을 제안하자 조국은 나는 언제 만날 것이냐,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조국이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액을 복구라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모면해보자, 이런 술책입니다.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자신의 운명을 거머쥔 대법원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걸핏하면 원내 제3당 운운하는데 사실 아직 22대 국회는 개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 역시 아직 원내 정당도 아닙니다. 조국은 어쩌면 배지를 달기도 전에 교도소로 잡혀갈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전 대변인은 세 번째로는 조국에 대해서 SNS의 과다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유튜버를 보지 마라, 이렇게 조롱한 것을 통렬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국은 어떻게 보면 SNS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꾸로 놓은 식판 사진이 SNS상에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언제 식판에 밥을 먹어봤어야 어느 쪽이 앞쪽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식판을 들고 나타났는데 식탁에 식판을 놓으면서 거꾸로 놓아서 욕바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양복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사진으로 관종다운 모습도 과시했습니다. 보통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는 추리닝이나 평상복 차림이지 않나요? 보니까 출근길에 양복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자상한 남편을 과시하고 싶었던가 본데, 부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헬스로 몸을 만드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과는 영 맞지 않는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컴퓨터 스킬을 활용한 특정 목적 문서의 작성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경력을 재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김 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는 웅동학원 사회화는 약속의 신속한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조국에게는 5가지 모두가 어려운 요구이지만 마지막 조항이 가장 어려운 요구인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법무장관 후보이던 2019년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단체,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조선닷컴의 취재 결과 웅동학원은 사회환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이고 이사회 논의조차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대표의 모친 박모 씨가 이사장을 연임해서 오는 2027년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10가지 사항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가 제시한 10가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음주 금지와 유튜브 시청 금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단연 눈에 띄는 내용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이었습니다. 자기를 비롯한 조국 혁신당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조국은 지금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당선인도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면서 법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해당 사안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 자녀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준형 당선인은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말로 조국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조국 혁신당은 얼마 전 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와 또 부동산 구입 시 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라는 이런 이상한 강령을 내놓았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다가 김연주 전 대변인에게 뺨을 얻어맞은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주도한 정당이 국회의원을 12명이나 당선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감사합니다.